자, 최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그동안의 내수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수출은 뭐 잘 나가고 있다. 수출 역대 최고다. 기사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 내수로 이제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생기면은 진작시킬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이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자기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출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수출을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는 호조다, 실제로 이런 기사. 많이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사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시피요. 예, 그런데 근데 실제 이제 그러니까는 수치를 가지고 제가 좀 통계 수치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봐 주세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월별로 하게 되면 너무 칸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 9월달에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요.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그러니까 분기별 수출 증가율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증가해 가고 있죠. 그리고 폭으로요. 두 자릿수 안팎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작년이 워낙 그러니까 수출이 곤두박질쳤어요. 네. 작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수출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수출 증가율하고 분기별 수출 증가율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작년에 많이 떨어질수록 올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기조 효과죠. 기조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봐 주세요. 아니 한 페이지 더 넘어갔어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2022년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작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2022년 하게 되면은 1분기하고 2분기까지 1분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고 예. 2분기는 이제 둘이 이제 섞여 있는 이 부분이고 4, 5, 그렇죠. 6월 달이니까요. 3, 4분기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죠. 3, 4분기는요. 그러니까 2022년요. 저것도 참 신기하네. 자, 보시게 되게 되면은 1, 2분기에 두 자릿수로 성장하다가 3분기부터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4분기는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쳤었어요. 이미. 됐다 이제. 자, 어디 예.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3분기에 5.8로 쭉 떨어졌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10%로 4분기에 쭉 떨어지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때 이제 수출 증가율이 딱 곤두박질 친 겁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근데 이거 잠깐만요. 예. 처음 해보는데 이거 포인트 한참 위로 올려야 돼. 팔을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냐? 예. 벌써 해야 되는 건데? 예. 안 그래서- 되는데? 다시 되네. 그래서 올해 이제 분기별 성장률을 2년 전하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팔을 안 올려야 됩니다. 예, 벌쓰다가. 자, 준비됐어요? 예, 자, 올해를 이제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예. 올해 1분기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5.8이에요. 2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1분기라는 게 이제 22년 1분기가 문재인 정부 때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분기도 마찬가지로 좀 마이너스 증가율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저거 있었고요. 그렇죠? 3분기부터 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 네, 회복이 되는데 그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 기저효과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회복됐다는 것도 예. 그 떨어진 상태. 그렇죠. 예, 고기하고 비슷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 미끄러졌다 보니까는 올해 이제 뭐 역대 최대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접어들고 있거든요. 4분기라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이러면 4분기 때가 2년 전에 마이너스 10%였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요. 예? 자, 일단 그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아주시고요. 예, 자, 이걸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아니 이게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예. 자, 그 다음 거. 예, 이거요. 네. 이게 월별입니다. 22년 월별이요. 월별 보게 되면 우리가 6월 달부터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탈중국 선언했을 때. 자 여기요. 예. 자 여기를 봐주세요. 이제 이게 그 22년 6월 달에 나토가 탈중국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인데 이게 두 자릿수를 쭉 가다가 예. 갑자기 곤두박질치잖아요.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막대는 이게 전체 수출 증가율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중국이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저기 쑥 떨어진 거야. 그렇지. 떨어지다가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달 정도는 그래도 플러스가 예. 적지만 플러스였는데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네. 이걸 주도했던 것이 중국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따라서 이제 아세안 지역들의 수출이 또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10월 달이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월 말이 되게 되면은 10월 달 네. 수출액이 나올 텐데 어디 역대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때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저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국제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IMF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수출을 무역 수지를 통계를 내요. 근데 상반기까지 나왔습니다. 6월달까지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통계가 늦게 짓게 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6월달까지 됐는데 상반기가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 그 각국이 얼마나 회복했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24년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쭉 네. 있고 22년 상반기 수출액이 쭉 있잖아요. 예. 저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 예. 예? 쭉 이렇게 해가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7번째인데 이 변화율만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절대액은 뭐 하실 거고 변화율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 꼴찌네요. 일본이 제일 많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추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추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막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을 추격한다는 건 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도 마이너스 4.4지만 예. 추격한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떨어지게 되면 이탈리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과거에 얘기를 해오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자, 이게 이제 반도체가 주로 이제 지금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예,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어요. 삼성전자가 막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랬죠. 곤두박질 치고 막 그럴 정도로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손실 보고 막 그럴 정도로요.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는 저희 수출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끌어올리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건 분기별이고 9월달에 이제 보도가 되는 9월달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최다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9월달에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은 네. 22년 9월달에 비해 가지고 예. 24년 9월달을 보게 되면은 수출 총액에서는 575억 달러에서 588억 달러로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거기 한 22억 달러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끌어올렸는데 그럼 반도체를 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빼고 나면은 22년 9월달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만으로 그렇게 그렇죠. 된 반도체가 이제 여기 기여를 했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갈 필요가 있고. 자, 취약하다는 건데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봐 보세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수출에 기여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인데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되게 그 집중돼 있어요. 대기업하고 주력 산업에. 그걸 이제 15대 산업이라 해서 정부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 한 80% 차지합니다. 전체 수출액이에요. 차지하는데 15대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랑 자동차를 빼고 나면 맨 밑에 줄이죠.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수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게 15대 수출 품목들이 되게 제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반면에 그 대신에 반도체는 수출액이 늘어도 별로 고용 창출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이런 거네요. 반도체를 빼고 보면 별로 그러니까 수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렇다고 고용 인원을 확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설비를 돌리는 것이지. 그렇죠. 수출이 늘어서 낙수 효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말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는 것의 대부분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늘어봤자 갑자기 인력이 그 고용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쭉 소개를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의 내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그러니까는 뭐 사과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액수는 늘어났는데
그것의 상징적인 기업의 회장은 나와서 사과를 해. 왜냐하면 이런- 액수가 영업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액수는 커졌는데 영업이익이 줄었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반도체가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효과가 굉장히 되니까 반도체가 수출은 절대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그러니까는 이게 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드업 오늘 최병근 교수님이 빌드하신 내용은 핵심이 이거네요. 자, 수출이 잘 돼서 예.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예. 내수가 진작되고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야.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예. 왜 거짓말이냐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동차를 빼고 나면은 여전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나 저기 소득이 증가할 수가 없지. 내수는 넘어올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 자 마지막 그래 그 봅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청년층 일자리의 참상이에요. 아하. 청년층 일자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404만 명 했었어요. 근데 지금 379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부 말대로라면 이게 그래프가 네.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줄어들지 않냐. 예. 이거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아하. 지금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부진하다 보니까는 일자리를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출이 늘어났는데 예. 왜 일자리가 줄어들지? 그렇죠.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렇죠. 그게 예. 아니고 수출이 늘어나서 호조 예. 이제 경기 회복 그렇죠. 일자리 늘어날 거야 예. 낙수 효과 예. 만세 정권 잘하고 있어 예. 이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다. 예. 그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그게 고용률인데 실제로 얼마나 최배냐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것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같이요. 그러니까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오늘. 언제 안 놀리겠었어요? 그리고 자료가 요 정도 자료만 딱 나오는 숫자가 딱 좋아요 지금. 제가 어제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강연을 갔다 올 바람에 아 그럼 자주 강연을 다니세요. 오늘 저녁에 또 광주 갑니다. 자료가 줄여야지 명쾌하게 전달이 됩니다. 짧게 자료가 많으면 자료 쫓아다니다가 고생하는데 오늘 아주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짧아서 논리 정연했습니다. 최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